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투자입니다. 자, 오늘 증시를 보면서 비관 속에 꽃핀 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제만 해도 시장이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오늘은 시장에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급반등을 일으킨 뭐 직접적인 원인 두 가지 요인을 찾으라고 그러면 첫 번째는 대중 관세 철폐 미국. 오늘 보니까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중국 류어 부총리하고 자넷 옐런 재무장관하고 통화했다. 관세 관련 철폐 관련 논의를 했다. 자, 미국이 오죽하면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그걸 잡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면 중국하고 전쟁을 하다시피 하면서 부과했던 대중관세를 철폐하는가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 그래서 이게 시장의 뭐 별건 아니지만 중국에만 해당되는 거지만 전체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반전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는 될 수 있겠다. 자, 이거 트럼프가 설정한 거죠. 대중 관세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라도, 뭐, 19%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관세가. 근데, 뭐, 다 완화해 주는 건 아니겠지만, 일부 완화. 어느 정도 해 줄지는 모르겠어요, 또.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이렇게 상승을 일으키는, 핵심 요인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요인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휴전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7월 중에 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서방 국가들이 거의 뭐 지쳐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휴전을 종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거의 좀 승기를 잡았다. 특히 돈바스 지역에서 승기를 잡았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미 러시아한테 안 뺏겼으면 몰라도 이 지도가 이제 돈바스 지역인데요. 이미 다 거의 점령을 당했다고 그래요. 보니까 오늘 기사가 쭉 보니까요. 돈바스 전체 장악을 이제 거의 준비하고 있다. 지금 75% 정도 점령을 해서 조만간에 목표 달성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휴전 선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뭐 러시아는 딴 데까지는 뭐 침공할 생각이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오직 돈바스 지역. 소위 말하면 옛 러시아 뭐 영토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칠러 반군들이 그동안에 활동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주민의 대부분이 슬라브족, 러시아계 주민이고요. 주민들 자체도 러시아 쪽에 편입되기를 원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분은 이런 비유도 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가 독도를 일본한테 양보할 수 없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이 동부 지역이지만 양보할 수 없을 것이다. 그건 역사적 개념이 좀 틀려요. 뭐 독도나 이런 건 원래 우리 땅이었지만 이건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에는 러시아 영토였다. 뭐 그러다가 이제 소련 일대, 크림반도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갔다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사이가 벌어지면서 이제 다시 되찾는 그런 개념이 좀 짙은 지역이다. 그렇게 보면요. 어느 정도 휴전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봐요. 전혀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스위스에서 재건 논의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재건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보니까 엊그제 기사는 800조 추산인데 오늘 스위스에서 이제 추산한 게 972조. 뭐 7,800억 달러인가 그런데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렇게 부분적으로 전쟁하는데 이 정도가 재건 비용이니까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전쟁했다. 핵무기 안 쓰고 전쟁했다 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전쟁 비용이 나올 거다. 전쟁은 진짜 끔찍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뭐 핵무기를 썼다 하면 끝나는 거고. 그만큼 이 972조 원에 달하는 이 전쟁 비용을 이제 누가 부담할 거냐. 뭐 이런 문제를 벌써 논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기사는 아니다. 물론 CNN에서 나온 기사라고 해요. 뭐
루머일 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지금 뭐 도시 마을 전체가 다 망가져서 나라가 끝장나는 것보다는 어차피 동부 지역은 다 주민들 자체가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를 선호하는 지역이잖아요. 안전이 떼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 정전 여기서 끝내자 전쟁이라도 시작 뭐 이 정도는 충분히 7월 중에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했다. 개인은 매도를 했다. 자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냐면 모든 뭐 방송에서는 이번 반등은 뭐 큰 의미 없는 그냥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본격적인 뭐 상승이라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목을 매도하냐? 저는 그거에는 반대예요. 오늘 매도할 물량은 뭐냐면 급한 물량 있잖아요. 내가 신용을 썼거나 미수 썼거나 아니면 잠시 신용 미수를 메꾸려고 돈을 끌어와서 잠시 메꿨다든가 뭐 이런 물량 급한 물량 오늘 다 정리했어야 돼요. 그런데 내 돈으로 투자해서 손실난 계좌 이런 거는 전혀 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늘 같은 날 매도 아니다. 그런 거는. 다만 시장이 흔들릴 때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물량 있죠. 그런 것은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오늘 같은 날 낙폭 가대주가 올라와 줬거든요. 특히 2차전지가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같은 날. 2차전지가 3일 동안 투매가 나오고 제가 3일 투매는 받으라고 그랬는데 오늘 많이 상승을 했다. 그래도 시장을 이끈 핵심 주역은 역시 2차전지였다. 주요 종목만 몇 종목 살펴보면 역시 대장주가 제일 먼저 이끄는 거죠. 에코프로 BM. 뭐 어느 분들은 시가총액 2조니까 에코프로 시가총액이 에코프로 BM이 1등이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다 곱하기 5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유상증자 때문에 가격만 권리락을 했잖아요. 아직 주식은 안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근데 심지어 방송에서도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시가총액 순위해가지고 코스닥 1등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2등에 LNF 얘는 한 6등인가 5등인가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2조 7천억 원이 아니고 곱하기 5배를 해야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조가 훌쩍 넘는 거죠. 차트 보면 최근에 급 나간 거 반 정도 주봉이죠. 일봉으로 볼까요? 자 어제 거 이틀 거는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기 200일선 제가 이 정도면 바닥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사도 된다. 여기서 밀리면 주봉이 바로 있으니까 밑에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LNF도 마찬가지,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분할 매수 해도 된다 했는데 어쨌거나 3일 투매를 하고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꽤 큰 폭으로 다 상승을 했어요. 코스닥 지수가 3% 넘게 올랐는데 얘들이 다 이끈 거예요. 대형주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7% 올랐죠. 그 다음에 LNF는 5%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첨보도 5%, 일진 머트리얼즈도 5%, 코스모 신소재도 5%. 대부분이 다 5% 넘게 올랐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2차전지가 그동안 시장을 좀 최근 저번 주 금요일부터 목요일부터 시장을 짓누르는 핵심 이슈였는데 이번 주에는 2차전지가 반등을 하면서 시장에 희망의 불씨를 세웠다. 뭐 삼성 SDI,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쪽도 다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근데 워낙 대형주니까 상승폭은 작겠죠. 보시면 삼성 SDI는 2차 전지 중에 유일한 흑자를 내는 2분기 기업으로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시장에서 한 3천억 정도 흑자를 내는 걸로 보고 있고 점유율은 좀 하락을 했지만 굉장히 내실 있게 가고 있다. 그래서 저평가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투자할 바엔 다른 종목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가긴 가되 더 갈 수가 없다. 왜 못 가냐면 이 2분기 실적 전망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워낙 덩치가 크고 아직도 고평가고
그다음 점유율도 3위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다른 2차전지 셀 업체보다는 선호도가 좀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SK온 같은 경우는 적자 예상되더라고요. 공장 투자 비용, 뭐 비상장이니까 볼 것도 없는 거고. 자, 2차전지 간단히 살펴봤고, 오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빠졌죠. 좀 애석해요. 오늘 왜 빠졌냐면, 저 독일 그 배기가스 조작에서 10여 건 정도가 이렇게 뭐 나왔다. 이런 뭐 기사가 나오면서, 좀 빠진 것 같고, 그거 플러스 노사분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하투 임금 협상도 벌이고 있어요. 도대체 얼마큼을 줘야 만족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노조 파업까지 지금 겹쳐 있다. 현대 기아차 노조가 지금 현대 기아차는 참 도약의 시기인데 사실은 임금 인상하고 하투하고 이렇게 파업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세계 경제가 세계 제조업 자동차 업계가 지금 재편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여기서 경쟁력 잃어버리면 거의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내연기관 경쟁력이 아니고 전기차잖아요. 앞서 나가고 있는데 발목 잡았다가는 좀 말 그대로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 정도 주면 글쎄 내 막은 모르겠지만 좀 노사 간에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삼성전자는 좀 섭섭하게 100원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뭐 어제 미리 오르면이 있고 시장에 빠졌을 때 대신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죠. 뭐 원래 이게 특징이에요, 둘이. 이 특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용해서 트레이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근데 뭐 삼성전자 같은 거 가지고 트레이딩 할 필요 없겠죠. 하이닉스는 탄력성이 크니까 시장이 반등한, 빠질 때는 더 크게 빠지지만 오늘 3% 정도 반등을 줬다. 자, 삼성전자 시장 컨센서스는 나쁘지 않아요. 얼마 정도 나오냐면, 제가 이거 캡처해 놓은 건데, 14조 7천억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단위로는 17% 정도 작년 대비는,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영업이익도 상승하고, 매출액도 상승하고. 다만, 시장 컨센서스는 15조더라고요. 15조. 삼성증권에서, 시장 컨센서스로 내세운 건 15조니까 약간 컨센서스에는 좀 미달한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몰라요. 삼성전자는 항상 컨센서스보다 조금 높게 발표했었어요. 내일 모레 실적 발표 한번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을 또 설정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재유행 10,000명이 넘었다. 그래서 진단 키트주가 오늘 오래간만에 상승하는데 이런 거는 반등시 매도죠. 이런 거는 이런 게 반등시 매도예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10,000명이 아니라 30만도 경험했는데 그깟 10,000명 가지고 오늘 시젠 같은 거 좀 상승을 했더라고요. 시젠, SD 바이오 센서 뭐 이런 거 상승을 했는데 뭐 게임주까지 상승을 했어요. 게임주, 위메이드 이런 거.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집안에만 틀어박힐 거다. 이런 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스토리예요, 스토리. 자, 게임즈 오늘 뭐 7%대 상승 이랬는데, 이런 건 반드시 매도라고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금 10,000명 늘었다고 해서, 물론 재유행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재유행 한다고 해서 또 셧다운 할까요? 또 뭐 집에만 있을까요? 말이 안 돼. 왜 재유행 가능성이 있냐면, 일단 여름보다도 이제 가을 되면,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이 면역 역과가 떨어지면서 다시 재감염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성은 충분히 있지만, 이미 한번 경험했던 것은 팬데믹이 아니에요,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알잖아, 이제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거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다시 코로나로 갈 거다. 그래서 이런, 뭐, 마스크주 사고, 시젠, 뭐, 진단키트주 사고, 게임주 사고, 이런 건 안 맞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단기 테마, 좀 억지 테마스럽다. 그거보다는 그냥 너무 빠져서 올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 우리 국내 코로나 백신 1호잖아요, 1호. 제가 엊그제 뭐 3분의 1 토막 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24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슈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상승했냐?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상승이 아니고, 그동안에 너무 빠진 거에 대한 그냥 반발 매수세예요, 사실은. 아, 코로나 백신 신약 허가가 언제 나왔는데, 이제 나올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며칠 있다 반응했다? 예, 그 핑계거리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날 땡큐하고 매도. 땡큐 매도죠. 아, 물론 좋은 건 있습니다. 아, 백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나오면 다음번 백신을 만들 때 mRNA 백신 그걸 또 이용해서 다른 백신도 개발할 수 있는 거니까 유리한 위치에 점한 거 맞는데 하지만 실적하고는 무관하다는 얘기죠. 별로. 실적하고 무관하죠. 지금 여러분도 혹시라도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 맞을 사람이 국내에서 몇 명이나 나오겠어요? 아직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죠. 왜냐하면 검증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수십억 명이 다 검증을 거친 거잖아요. 국내 SK 바이오센서는 임상시험 몇천 명 정도밖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하고는 상관없대. 뭐 나쁜 건 아니지, 좋은 건 맞는데, 왜냐면 백신, K 백신 해갖고 성장성은 가질 수가 있는데, 실적하고는 없다. 이 정도 슈팅이 나올 이유는 전혀 아니란 얘기죠. 오늘 보니까, 보시면, 차트 보시면 오늘 단번에 21선 돌파, 어, 여기 60일선 딱 머리 맞고, 이제 오늘 같은 날 사면 안 되잖아. 이 꼭대기에서. 이 꼭대기에서 굳이 살 필요 없잖아, 내가. 땡큐하고 조금 비워야죠. 혹시나 싶으면 반이라도 비워야죠. 왜냐하면 이웃거리가 별로 안 돼. 백신 개발했다는 데가 언젠데. 그러면 저 시총이 낮냐? 구조가 낮냐? 낮은지 높은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이런 종목은. 제약바이오 뭐 시총 구조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뭐 높다면 한없이 높은 거고 낮다면 한없이 낮은 거지. 기회 걸면 기거리 이런 건 판단이 안 서는 거죠. 오늘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게 시총이 나온 거 아닌가. 그동안에 너무 낙폭이 많이 빠져서 최고점 대비 36만 원 대비 9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져서 오른 거예요. 9만 원이니까 거의 뭐 4분의 1 토막 가까이 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이 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다음에 재건 관련주 좀 올랐죠? 이런 거 좀 보면, 좀 뭐 시장의 특징 있는 거 좀 보면, 자, 조선 이런 건 좀 빠졌어요. 별로 안 올랐어요. 조선 같은 거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안 빠진 것들이 지금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광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근데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좋았네, 보니까. 예, 별로 시장이 안 빠질 때 버텼던 것들은 시장이 치고 올라갈 때는 쉬어주는 게 맞는 거고요. 오히려 뭐 오늘 같은 날은 뭐 이런 쪽을 잡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재건 관련주는 지금 전부 윗골이 좀 맞는 편이에요, 보면. 예, 해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금 투자하면 안 돼요. 자꾸 윗골이 맞아요. 자, 이거보다는 건설, 큰 건설회사 쪽에 투자해라. 그게 맞고, 사우디 뭐 네옴시티 관련해갖고, 600조인가 그러잖아요. 640조인가. 그 한국 건설사가 관련돼 있을 수가 있다. 오늘 같은 안 올랐잖아. 건설 관련.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어디 쪽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봐야 되냐면, 이런 쪽. 이거 뭐 어제 폭락했잖아. 8%.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 제가 좀 이유가 좀 박하다 빼는 이유가, 뭐 해외 건설 위험, 뭐 그것 때문에 20% 실적 하향 조정하면서 뺐는데, 그렇다고 10%뺄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유가 궁하다. 오늘 같은 날 현대건설 잘 가다가 막혔죠, 이런 것들. 자, 이런 쪽을 차라리 오늘 같은 날 급등할 때는 공략을 해봐야 돼요. 뭐 공시가 갑자기 나왔네요. 뭔가 알아볼까요? 왜냐면 이게 건설이 이게 원자력, 그 다음에 사우디 그 다음에 재건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 사실은요. 뭔가요? 공시가 나왔는데? 단기 과열 종목이군요. 별로 좋은 거 아니네요. 시장이 안 빠질 때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GS, 현대건설 차라리 이런 쪽이 안 올랐으니까 뭐 대우건설도 오늘 안 올랐잖아요.
이런 쪽을 공략해 볼 만하죠. 단기에.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차트 보면, 어, 차트 안 맞는다, 맞는다 해도 21선 근처 오면 한번 쉬고 가더라고. 시장이 강한 시장이 아니면. 대부분 그래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 이건 돌파했으니까 얘는 이제 지지선이죠. 21선이. 오늘 같은 날은 급등하는 종목 따라가는 것보다도 얘네들이 시장에 빠질 때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 공략을, 트레이딩을 좀 하는 사람이라면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좋은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건설 쪽도. 국내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그다음 현대건설 같은 거 SMR, 소형 원자로, 그 미국 쪽하고 협력하는 것도 있고, 수소도 관련돼 있고요. 사우디 네옴시티. 다 관련돼 있어요. 우크라 재건도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섹터에 관련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글쎄, 시장 뭐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결론은 이렇게 내들고 싶어요. 자, 오늘 급등했으니까, 이제 땡큐하고 팔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겨우 이거 올랐다고 파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생각이 뭐냐면, 솔직히 내 돈 갖고 투자한 거는 겨우 이거 올랐다고 못 팔겠어요. 안 팔아요. 다만 급한 물량은 정리해라. 여러분이 트레이딩 하려고 샀던 거 있잖아요. 그런 물량. 그런 건 팔고 또 다른 섹터 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잠시 신용이나 미수 써서 불안불안했던 거 있죠? 시장이 조금만 빠져도 막 정신적으로 정서불안되고 그런 종목들. 그런 거 정리. 그 다음에 신용 미수 메꾸느라고 돈 잠깐 끌어다가 잠시 메꿔놨던 거. 뭐 이런 것들은 오늘 같은 날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국건이 과거부터 들고 왔던 우량주라고 생각했던 종목은 저는 오늘 전혀 팔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시장 오늘 미국 시장에서 오늘이라도 미국과 중국의 관세 철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중에 러시아 전쟁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러시아가 그냥 나 이제 전쟁 정전하자 선언하면 우크라이나가 슬그머니 받을 거예요. 못 받는 척하면서. 나중에 영토 문제는 협의하고 일단 전쟁이라 일단 쉬자. 그거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 선물도 오늘 괜찮으니까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시장에 좀 좋았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주는 하루였다. 그런 판단이 들고 이렇게 오르면 여러분들이 하도 한 번 속냐 두 번 몇 번 속다 보니까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런 생각에 올라오는 쪽도 다 팔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역이용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한번 잘못 팔면 워낙 시장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올라오는 속도도 빠르거든요. 잘못하면 밑에서 못 살 수도 있어요. 하는 순간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여기 인원 선그은데 인원 코스피는 2,500 정도, 2,540.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문제만 해결된다고 그러면 1차가 780, 2차는 830. 이렇게 하나의 걸림돌만 해결돼도 순간적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어제는 비가 안 하고 오늘 희망 주는 게 아니고 시장이라는 건 하루 사이에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급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의 원래 포지션은 팔 필요 없다는 거죠. 내 자금으로 순수하게 내 계좌에 가지고 있는 종목은 끌고 가는 거고요. 좀 무리해서 산 종목들만 오늘 같은 날 정리하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보니까 개인들만 팔았어요 오늘. 이 파는 물량 속에 여러분 급한 물량이 많이 정리됐으리라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면 시장도 수급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자, 신용도 지금 3일째 늘고 있는데요. 절대 늘리지 마세요. 이거 늘리지 마세요. 지금 3일째 늘어나고 있어요. 3일째. 더 이상 늘리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오늘은 그래도 기분 좋은 하루니까요. 여러분도 푹 쉬시고 내일을 희망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